교육과 훈련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나만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진행의 박지희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하면서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친절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죠. 자, 2018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과정평가형 자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취업의 지름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서 함께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18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연구원님, 오늘 소개할 자격증 어떤 분야인가요? 네, 오늘은 농림 분야 중 2018년도에 신규로 지정 운영되는 원예기능사, 종자기능사, 화훼장식 기능사 등 세 종목에 대하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원예기능사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원예기능사는 원예 재배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종묘를 재배하거나 구입하여 정식하고 물주기, 거름주기, 병해충 방제, 정지, 전정, 제초 등 재배 관리와 필요한 특수 재배 관리를 통하여 목적하는 원예 관련 작물을 생산, 수확하여 출하하는 등의 재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자기능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종자기능사는 농작물의 가장 적합한 재배 조건과 번식 방법을 습득하고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서 교배, 도입 등의 육종 행위를 수행하며 우수한 성능을 가진 품종의 종자를 효율적으로 생산, 번식시키고 종자 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훼장식 기능사입니다. 화훼장식 기능사는 조형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훼 재료를 이용하여 기능성, 미적 효과, 고객 요구도가 높은 장식물을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하고 상품을 제작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지금 앞에 말씀드린 원예기능사, 종자기능사, 화훼장식 기능사는 그 직무들이 다 달라 앞으로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예기능사, 종자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말씀해주신 이 국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좀 검정형으로 계속해서 시행이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뭔지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까지 교육훈련기관이나 수험자들께서 국가기술 자격, 즉 검정형 자격에 대해만 좀 익숙하실 텐데요. 네. 저희 과정평가형 자격은 2014년부터 제도화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생소한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한마디로 자격증 취득이 곧 나의 실무 능력을 입증하는 좀 신개념 자격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직무능력 표준, 즉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가 체계화한 NCS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내부와 외부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로서 2014년도에 제도화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직무 중심의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현장 실무에 가서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회사에서 봐도 실무 평가 기관이라고 해서 일단 입사 과정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이게 바로 나의 실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자격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검정형 자격 그리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정평가형과 구분하여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국가기술 자격을 통상 저희가 검정형 자격으로 부르는데요. 네. 두 자격 제도는 모두 저희 국가기술자격법에 포함된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두 제도의 차이점으로는 취득 경로와 평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검정형 자격 같은 경우는 기사, 산업기사의 등급의 경우에는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력과 경력의 조건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 경력과 학력이
일치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과정평가형 자격 같은 경우는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을 충실히 이수하고 평가를 마친 후 합격 기준에 충족이 되면은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점이 좀 가장 큰 좀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로 검정형 자격이 한 번의 평가로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일부 좀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과정평가형 자격은 교육훈련 과정과 자격을 결합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직무 능력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일정한 훈련 과정과 평가를 거치게 되면 누구든지 이제 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같은 경우에는 훈련과 교육을 함께 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정말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인지 많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원예 기능사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혜 선생님께서 원예 기능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 영역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원예는 채소, 과수, 화훼, 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시설 재배에 대한 기술 지식을 이해하고 실제 관리에 이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원예 기능사는 과학적이고 경제성 있는 채소, 과수, 화훼, 시설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응시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내가 이 원예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과연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것 같은데,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원예 기능사와 같은 경우에는 네. 원예 재배 자영업, 관련 연구소, 종자 회사, 학교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원예 작물류의 수요가 증대돼감에 따라서 신선한 채소, 과수, 화훼 등의 생산을 고정식 농업용 시설 원예를 이용하여 연중 생산이 가능하므로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솔깃하시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원예 기능사가 되려면 일단 교육훈련 능력 단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수 시간은 얼마나 이수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네, 원예 기능사는 일단 능력 단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예 기능사는 채소 재배 시설 설치, 채소 수경 재배 준비 등 9개의 필수 능력 단위와 채소 재배 시설 관리, 채소 수경 재배 관리 등 10개의 선택 능력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훈련 시간을 말씀드릴 텐데요. 총 600시간 이상의 시간을 좀 교육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중 390시간 이상의 필수 능력 단위와 직업 기초 능력이 포함된 210시간 이상의 선택 능력 단위를 이수하셔야만이 공단에서 주관하는 외부 평가에 나중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자기능사 과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자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작물 재배가 크게 장려되었고요. 우수한 작물 품종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작물 종자의 채종과 생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량 종자나 우량한 묘목을 육성하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과정평가형 기술 자격을 통해서 종자기능사 이 과정을 취득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일을 할까요? 종자 기능사를 취득하시게 되면 작물 시험장, 원예 시험장, 종자 생산업체, 원예 재배 농장, 자영농, 종묘상, 농촌진흥청과 같은 관련 분야로 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수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종자기능사는 상당히 직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필수 능력 단위가 18개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다른 두 종목에 비해서 필수 능력 단위의 능력 단위가 더 많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자기능사의 필수 능력 단위는 작물 현황 분석, 인공교배 실행 관리, 육성 개통, 특성 점검, 종자 수납 정선 등 1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택 능력 단위로는 도입 분리 육종, 조직 배양료 생산 등 5개의 선택 능력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훈련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원예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총 60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 중 435시간은 필수 능력 단위와 직업 기초 능력이 포함된 185시간 이상의 선택 능력 단위의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만이 산업인력공단에 주관하는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600시간 중에 3분의 2 이상인 435시간이 일단 필수 능력 단위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과목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화훼 장식 기능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사 과정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만나볼까요? 화훼 분야 같은 경우에는 꽃꽂이나 실내 장식과 같이 화훼 재료를 이용하여서 기능성, 미적 효과, 고객 요구도가 높은 장식물을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하고 상품을 제작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화훼 장식 기능사의 경우에는 화훼 장식을 활용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고도의 전문성과 프로 정신을 보유한 인력을 점점 요구하고 있는데요. 도소매 꽃가게 등의 창업이나 호텔이나 은행과 같은 대형 건물의 그린 인테리어로서의 활동, 또 화훼 종묘 회사나 화훼 육묘 회사, 화훼 경매 시장과 실내 조경가, 전시회 기획가 등의 프리랜서로도 활약이 가능하고요. 상품 개발이나 디스플레이 전문업, 화훼 장식 소재 제조, 판매, 유통업, 꽃꽂이 학원 등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플로리스트의 업무를 네.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화훼 장식 기능사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수 시간 어떻게 되나요? 화훼 장식 기능사는 꽃을 다루는 좀 미적 부분이 많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능력 단위를 보시면 화훼 장식 절화 상품 재료 구매, 화훼 장식 절화 기본 상품 제작 등 9개의 필수 능력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택 능력 단위 같은 경우에도 화훼 장식 기초 조사, 화훼 장식 가공화 상품 재료 구매 등 8가지의 선택 능력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훼 장식 기능사도 앞서 말씀드린 타 종목 같이 총 600시간 이상의 교육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중 330시간 이상의 필수 능력 단위와 직업 기초 능력이 포함된 270시간 이상의 선택 능력 단위를 이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농림 분야에서 원예 기능사 그리고 종자 기능사, 화훼 장식 기능사에 대해서 같이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능력 단위를 좀 골고루 훈련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종자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능력 단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농업인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현대 농업에서 종자를 지키는 것은 생명과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우량한 종자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종자가 농업인에게 유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종자를 검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습득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모두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통해서 능력치를 평가받게 되는데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가 어떤 건지 좀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크게 저희가 이제 평가를 내부 평가, 외부 평가를 구분하는데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내부 평가는 교육훈련기관 자체에서 수행을 하는 거고 외부 평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부 평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내부 평가는 앞서 제시된 필수 능력 단위와 선택 능력 단위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후에 매 능력 단위별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를 교육훈련기관에 위임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내부 평가고요. 반면에 외부 평가는 공단에서 시행하는데 지필평가와 실무평가로 구분하여 지식과 기술 태도 모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과정이 되게 길고 시간도 길어서 네. 우리 교육훈련생이 많이 힘들어하지만요. 대신 저희가 외부 평가는 교육훈련생이 배운 과정을 토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육훈련기관에서 충실히 교육을 마치신다면은 외부 평가를 치르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 이 원예 기능사, 종자 기능사 그리고 화훼 장식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부 평가 방법은 총 1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포트폴리오, 두 번째로 문제 해결 시나리오, 세 번째로 서술형 시험, 네 번째로 논술형 시험, 다섯 번째로 사례 연구, 여섯 번째로 평가자 질문, 일곱 번째로 평가자 체크리스트, 여덟 번째로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아홉 번째로 일지 저널, 열 번째로 역할 연기,
11번째로 구두 발표, 12번째로 작업장 평가. 되게 많은데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포트폴리오 경우는 자신이 작성하거나 만든 작품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모아두어가지고 모아둔 개인별 작품집 혹은 서류체를 대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방법이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서술형 시험 같은 경우는 주어진 주제나 요구에 대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술하게 하여 그 결과물을 평가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술형 시험인데요. 주어진 과제를 논리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그 과정을 언어로 서술하게 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논술형 시험이라 할 수 있고요. 평가자 질문은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일반적으로 면접 시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평가 대상자들에 대해 얻고자 하는 자료나 정보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수집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평가자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작업장 평가는요. 우리 수험생이나 교육기관에서 대부분 아시다시피 작업형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공정이나 일의 순서, 작업장 환경 등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작업장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평가 유형이 다양한 만큼 우리 수험생들이 좀 꼼꼼하게 훈련생들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내부 평가를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외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외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능력 단위별 교육 훈련 과정에 75% 이상 출석을 하고 모든 내부 평가에 응시한 교육 훈련생에게 외부 평가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네. 내부 평가가 각 교육 훈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부 평가는 공단에서 주관해서 출제한 문제로 시행하게 됩니다. 구성은 보통 1차 지필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1차 지필시험 문제의 경우는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실기시험은 보통 이제 작업형 시험과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평가가 끝나고 외부 평가에서 1차 시험, 2차 시험에 모두 응시를 하게 되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훈련생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준비할 게 또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준비하고 있는 훈련생들에게 이 외부 평가와 내부 평가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좀 합격에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과정이 길고 네. 시간도 길고 평가 방법도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 교육훈련생들이 준비하기에 상당히 좀 많이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내부 평가 같은 경우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선생님들을 지도하에 저희들이 그 과정평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학습 모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종목별로 과정평가 홈페이지에 등재해드린 평가 가이드를 참고로 하여 충실히 준비하셔서 보신다면은 네. 충분한 점수를 받으실 거라 보고요. 외부 평가도 마찬가지로 꼼꼼히 준비하신다면은 합격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저희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정평가형 자격은 내부 평가의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점수가 약 50대 50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부 평가를 충실히 보시라는 이야기도 또 더 드리고 싶고요. 외부 평가는 50점이 또 반영이 되는데요. 1차 지필평가, 2차 실기평가가 40대 60 정도의 비율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지필평가가 40점, 2차 실기평가 60점이 반영이 되는데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에 합산해서 80점 이상을 득점을 하셔야만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 지필평가의 문제 유형인데요. 1차 지필평가의 문제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저희가 문제가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사지택일형, 수험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사지택일형과 진위형, 어떤 명제를 주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가부간에 판단하는 진위형, 그리고 오른쪽 항목과 왼쪽 항목을 연결하는 연결형,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답을 쓴 단답형과 계산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5가지 유형의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제시해드린 외부평가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한번 개인이 직접 풀어보시면은 쉽게 좀 적응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만나보고 있는 이 3가지 과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어디로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게 좋을까요? 과정평가인 자격은 기존 국가기술 자격, 즉 감정형 자격증은 다르게 수험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서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네. 과정평가형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18년도 신규로 운영될 종목하고 운영을 받아 지정받을 기관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시큐넷이라고 하는데요. 시큐넷에 저희가 18년도 운영 종목과 과정을 운영할 기관을 공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종목하고 기관을 확인하시고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시면은 자세히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텐데요. 2018년도 과정 개설 일정을 확인한 후 해당 교육훈련 기관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셔야만이 공단에서 주관하는 외부평가에 응시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정말 굉장히 오랜 600시간 이상의 그런 교육을 거치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외부 평가가 이제 마지막 관문인 거잖아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열심히 내부 평가까지 다 치르고 나서 외부 평가에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거든요. 외부 평가 관련된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과정 운영 기관이 선정되고 과정이 개설이 되면 네. 저희 공단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과정 평가의 홈페이지 C큐넷에 외부평가 가이드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 외부평가 가이드의 내용은 그 해당 종목의 외부평가 개요, 그리고 1차 지필평가 A시 문제, 2차 실기평가 문제, 과제 및 기타 시설 목록 등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반드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가 이거를 제시하는 목적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과정 진행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교육훈련 방향을 제시를 하기 위함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훈련생, 즉 수험자들에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니까요. 이 홈페이지 꼭 접속을 하셔가지고 해당 종목의 평가 가이드를 다운받으셔서 시험 준비하시는 데 참고로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정보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참여하는 실제 학생들의 만족도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처음에 이제 이 과정평가형 자격에 참여를 하게 되면 네. 깊이 있는 지식과 실무를 배우게 되어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 업무에 투입되었을 때 조직에 대한 적응력과 그다음에 직무 이해도가 높아서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후에 취업하는 수험생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정평가형 자격 자체가 NCS, 즉 현장 중심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는 매우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증에는 자신이 배운 능력 단위가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높은 자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훈련 기관 입장에서 자격증의 기관명이 명기되기 때문에 교육생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교육의 성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타의 자격증이나 훈련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교육생들의 숙련도가 하루가 다르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다고 확신하며 그러기에 취업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네,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 있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오늘 이렇게 원예기능사, 종자기능사, 그리고 화훼장식기능사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고 있는 세 가지 종목이 모두 다 현장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군들이기 때문에 현장 밀착형 이런 교육 환경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검정을 위해서 평가 과정도 많고 공부해야 될 내용도 많고 600시간 이상 이런 게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평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교육훈련생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고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외부평가는 그 다른 기타 서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육훈련생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외부평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기관에서 충실히 수업을 이수하시고 내부평가를 충분히 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은 그리고 또 공단에서 제시하는 외부평가 가이드를 참고하신다면은 외부평가를 응시하고 준비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훈련생들이 내부평가에 충실하게 임한다면 외부평가 역시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훈련 받으려는 분들이 또 이 분야의 전망이 어떨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세 분야 다 기존 검정 자격에서 응시생들이 꾸준히 증가해온 종목들인데요. 네. 먼저 종자 분야를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바나나가 원래 씨가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 그런가요? 네. 처음에 이 바나나는 뿌리를 먹기 위해서 재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바나나는 크고 딱딱한 씨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품종 개량을 통해서 캐번디시라는 품종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씨가 없는 바나나입니다. 네, 이런 바나나가 주류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종자 분야는 우리의 삶에서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한 과학과 유전학이 발전하는 만큼 점점 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심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원예 분야뿐만이 아니라 화훼 장식을 활용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고도의 전문성과 프로 정신을 보유한 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정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도전을 해보려고 마음먹은 구직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과정평가인 자격은 현장 직무 능력 기반의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네. 또 기업에는 인재를 채용하고 난 후에 재교육 등으로 이러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이 고용시장에서 일자리와 구직자의 성공적으로 연결하는 동반성장의 든든한 인프라로 정착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이지혜 선생님께서도 구직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원예 기능사나 종자 기능사, 화훼 장식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야보다도 직접 현장에서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매뉴얼화된 커리큘럼을 통해서 직접 배운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수험생분들이 도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원예 기능사, 종자 기능사, 그리고 화훼 장식 기능사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농림 분야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분야의 경우에는 취업 후에 현장에서의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직군인 만큼 새롭게 도입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훌륭한 전문 직업인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